안녕하십니까. EJ 지식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의 명문편으로 피천득의 수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필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느낌 등을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 산문 형식의 문학을 의미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 등을 자유롭게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수필은 에세이라고도 합니다. 수필은 주제에 따라 가벼운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수필과 사회적 문제 등의 주제를 다루는 중수필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하여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하기 위해 쓴 글을 칼럼이라고도 합니다. 영문학자이자 시인이며 수필가인 피천득의 수필은 일상생활의 감정을 친근감과 감동 어린 섬세한 문체로 표현하였으며 수필 형식으로 쓰여진 수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수필은 은유법을 구사하면서 한편의 산문적인 서정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며 수필의 본질과 특성을 잘 나타낸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명문으로 잘 알려진 피천득의 수필을 감상하면서 아름다운 추억과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수필은 나니오, 하기오,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 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수필은 가로수 늘어진 포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에 있다.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36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수필은 흥미를 주지만은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아니한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 속에는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는 것이다. 수필의 빛깔은 화물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고 언제나 오나우미하다. 수필의 빛은 비둘기 빛이거나 진주 빛이다.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것이다. 그 무늬는 읽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수필은 한가하면서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속박을 벗어나고서도 산만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며 날카롭지 않으나 산뜻한 문학이다.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 관찰, 인간성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무엇이나 다 좋을 것이다. 그 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 때의 심정에 따라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써지는 것이다. 또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자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의 행로이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이 문학은 그 차가 방향을 갖지 아니할 때에는 수돗물같이 무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수필은 독백이다. 소설이나 극작가는 때로 여러가지 성격을 가져보아야 된다. 셰익스피어는 햄릿도 되고 오피리아 노릇도 한다. 그러나 수필가 램은 언제나 찰스 램이면 되는 것이다.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다. 그러므로 수필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며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와도 같은 것이다. 덕수궁 박물관에
청자 연적이 하나 있었다. 내가 본 그 연적은 연꽃 모양을 한 것으로 똑같이 생긴 꽃잎들이 정연히 달려 있었는데 다만 그 중에 꽃잎 하나만이 약간 옆으로 꼬부라졌었다. 이 균형 속에 있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파격이 수필인가 한다. 한 조각 연꽃잎을 옆으로 꼬부라지게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필요로 한다.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수필을 못 쓰는 것은 슬픈 일이다. 때로는 억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하다가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 죄스러운 것 같기도 하여 나의 마지막 10분의 1까지도 숫제, 초조와 번잡에 다 주어버리는 것이다. 피천득. 지금까지 아름다운 추억과 새로운 감동을 주는 피천득의 수필을 감상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피천득의 수필론인 수필을 통하여 수필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 구독종으로 바뀌면 무료 구독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